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죽을 뻔했던 그날 새벽, 부산 교도소 독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던 그는 12시간 후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7년간 무고한 방화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 있던 그에게 마지막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 마리의 레브라도 믹스견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마리 개가 완벽하게 조작된 살인 누명을 벗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개는 주인이 사라진 지 7년 만에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을까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사형수의 마지막 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김동현 씨입니다. 부산 교도소 15번 독방. 차가운 콘크리트 벽 사이에서 김동현 씨가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오늘이 그의 인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7년 전 이곳에 들어올 때는 절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합니다. 김동현 씨는 방화범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자는 더더욱 아니었죠.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47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화재 사건. 그 현장에서 김동현 씨의 설계도면이 발견되었고 그가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김동현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마지막 식사를 물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냐는 생각이었죠. 창살 없는 작은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김동현 씨는 루비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그 아이를 말이죠. 7년 전의 악몽. 김동현 씨의 기억에 따르면 그날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15일 밤. 부산 해운대구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김동현 씨는 그 아파트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였습니다. 그날 밤 현장 점검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화염이 치솟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돌아보니 방금 전까지 있던 건물이 불타고 있었죠. 즉시 신고하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밤샘 작업을 하던 인부들 47명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김동현 씨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합니다. 몇 명은 구해냈지만 대부분은 이미 늦었어요. 연기에 질식해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동현 씨, 방화 및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자신이 방화범이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설계도면에는 화재 진압 시설의 위치가 잘못 표시되어 있었고 CCTV에는 김동현 씨가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보험 증서였습니다. 건물주와 공모의 보험금을 노렸다는 혐의까지 씌워졌어요. 하지만 김동현 씨는 결백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거든요. 숨겨진 진실. 진짜 범인은 건설회사 사장 박영철이었습니다. 박영철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 불법 자재를 사용했고 화재 안전 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김동현 씨가 현장 점검을 나간 것도 박영철의 지시였습니다. 설계 도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보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화재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박영철이 미리 불을 지르고 도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김동현 씨에게 떠넘겼죠. 김동현 씨의 설계도면을 조작해서 현장에 남겨두고 CCTV 영상도 편집해서 마치 그가 방화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권력과 돈의 힘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매수했어요. 법정에서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조차 박영철의 거짓말을 믿었거든요. 결국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루비와의 이별. 김동현 씨는 체포되기 전까지 루비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3년 된 레브라도 믹스견으로 보호소에서 데려온 아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개들은 모두 짖고 뛰어다녔는데 루비만은 조용히 김동현 씨 곁에 다가와 앉았거든요. 마치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함께 산 3년이 김동현 씨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루비가 깨워주고 퇴근 후에는 함께 해변을 산책했죠. 주말이면 광안리 백사장에서 공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체포되던 날 루비를 누나에게 맡겼습니다. 잠시만이야, 금방 돌아올게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누나를 통해 소식은 들었습니다. 루비가 처음엔 계속 김동현 씨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했지만 여전히 가끔 김동현 씨 사진을 보며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소원. 사형 집행 12시간 전. 교도관이 마지막 소원을 물었습니다. 김동현 씨는 고민 없이 대답했다고 해요. 루비를 보고 싶습니다. 7년 만에 루비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아팠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만남이 될 테니까요. 교도관은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규정상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특별 허가가 나면 가능할 거라고 했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벽 6시, 7시, 8시. 점점 집행 시간이 다가왔어요. 김동현 씨는 마음속으로 루비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루비는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그 온순한 눈빛을 가지고 있을까?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오전 9시. 교도관이 돌아왔습니다. 반려견 면회가 승인되었습니다. 10시에 특별 면회실에서 만날 수 있어요. 김동현 씨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루비를 볼 수 있다는 기쁨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슬픔이 교차했어요. 새벽의 전화. 같은 시각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김동현 씨의 누나인 김미경 씨가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미경 씨 맞으십니까? 부산 교도소에서 연락드립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늘이 동생의 사형 집행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김동현 수감자의 마지막 소원이 반려견을 만나는 것입니다. 10시까지 루비를 데리고 와주실 수 있나요? 김미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7년 동안 동생이 결백하다고 믿어왔는데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루비를 찾았습니다. 평소 루비가 자는 거실 소파가 비어 있었어요. 집안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화장실, 침실까지 찾아봤지만 없었죠. 현관문을 확인하니 틈새로 열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산책 후에 제대로 닫지 않았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돌며 루비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경찰인 남편 박정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루비가 사라졌어요. 오늘 동현이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했는데 30분 후 박정수 씨가 도착했습니다. 함께 루비를 찾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어디로 산책했었지? 박정수 씨가 물었습니다. 연제구 공원이요. 동현이가 늘 그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두 사람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공원은 고요했어요. 20분 정도 찾던 중 박정수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공원 동쪽 벤치에서 루비를 발견했어요. 김미경 씨가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서 루비가 앉아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숨겨진 증거. 루비에게 다가가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목 주변을 앞발로 긁더니 목걸이를 물고 김미경 씨 손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이러지? 박정수 씨가 루비의 목걸이를 자세히 살폈어요. 평범한 가죽 목걸이였는데 안쪽에 작은 포켓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초소형 USB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두 사람은 서로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박정수 씨가 노트북으로 USB를 확인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여러 개의 파일들이었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과 건축 도면, 그리고 문서들.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 사장님,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걱정 마. 김동현만 제거하면 모든 게 해결돼. 화재 안전 시설 부실 시공한 것도 모르고 철개 문제로 덮어씌우면 돼. 하지만 사람들이 다칠 수도.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단 말이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박영철과 누군가의 대화였어요. 김동현 씨를 누명 씌우려는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파일들도 확인했어요. 원본 설계도면과 조작된 설계도면을 비교한 자료. 공사비 절약을 위해 불법 자재를 사용했다는 증거. 화재 당일 박영철이 현장에 있었다는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현이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었구나. 김미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년 동안 결백을 주장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마지막 희망. 시계를 보니 9시 30분. 집행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교도소로 가야 해요. 박정수 씨가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수사를 요청했어요. 두 사람은 루비를 데리고 부산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미경 씨가 루비를 안고 있는데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말이죠. 루비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까? 박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마 동현이가 체포되기 전에 숨겨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7년 동안 루비와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목걸이를 바꾼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침 갑자기 루비가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마치 김동현 씨의 위기를 감지한 것처럼. 기적의 순간. 교도소에 도착한 시간은 9시 50분. 집행 10분 전이었습니다. 박정수 씨가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긴급 상황임을 설명했어요. 교도소장이 직접 나와서 상황을 듣더니 즉시 법무부와 검찰에 연락했습니다. 집행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하니 확인이 필요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동현 씨를 구할 수 있을까요? 특별 면회실로 안내되었어요. 김동현 씨는 이미 집행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7년 만에 만난 동생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루비를 보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루비야. 루비도 김동현 씨를 알아봤어요. 반가움에 몸부림치며 달려갔습니다. 미경 누나. 고마워요. 마지막에 루비를 볼 수 있어서. 동현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루비가 증거를 가져왔어. 김미경 씨가 USB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동현 씨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그 USB를 정말 찾았구나. 사연자에 따르면 체포되기 전날 밤 박영철의 사무실에 잠입해서 녹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수집했죠. 그런데 왜 재판 때 제출하지 않았어? 김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변호사에게 말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 수색이 시작되어서 급하게 루비 목걸이에 숨겼는데 나중에는 접촉이 제한되어서 알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교도소장이 들어왔습니다. 김동현 씨, 집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새로운 증거에 대한 긴급 수사가 시작됩니다. 김동현 씨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7년 만에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진실의 승리. 그날부터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USB 증거들이 검찰에 제출되었고 박영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형수를 구한 반려견의 이야기가 전국에 퍼졌거든요. 박영철은 며칠 후 체포되었습니다.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붙잡혔어요. 그는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건설비 절약을 위해 불법 자재를 사용했고 화재 안전 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김동현 씨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실토했어요. 재심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명확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판사는 김동현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7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법정에서 나올 때 루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동현 씨를 보자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었어요. 루비야. 고마워.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줬어. 김동현 씨가 말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 자유를 되찾은 김동현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루비와 함께 작은 건축 사무소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7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참사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루비는 여전히 김동현 씨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고 점심시간에는 사무소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사람들은 루비를 영웅견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의 목숨을 구한 특별한 개라고 말이죠. 하지만 김동현 씨에게 루비는 그냥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7년의 긴 시간을 기다려준 충성스러운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광안리 해변을 산책하며 김동현 씨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만약 루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USB를 평생 찾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렸을 거고, 자신은 억울하게 죽었을 테고, 박영철은 계속 자유롭게 살았겠죠. 운명의 만남. 김동현 씨는 루비와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보호소에서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던 그 눈빛. 다른 개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마치 나를 믿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루비가 언젠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거라는 것을. 그것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말이죠. 동물의 직감은 정말 신비로운 것 같다고 김동현 씨는 말했습니다. 루비는 분명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증거를 지키고 있었던 거겠죠. 정확한 타이밍에 그것을 찾아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거고요. 변하지 않는 사랑. 지금도 루비는 매일 아침 김동현 씨를 깨웁니다. 따뜻한 혀로 얼굴을 핥으며 일어나라고 하죠.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자신 목숨의 은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퇴근 후 함께 산책할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7년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매 순간이 기적 같다고 합니다. 루비와 함께 보내는 모든 시간이 말이죠. 진정한 가족,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걔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김동현 씨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한다고 해요. 물론입니다. 루비는 그냥 개가 아니라 제 가족이거든요. 가족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고 위험할 때는 목숨을 걸고 구해주기도 하고요. 루비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동현 씨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를 구해냈습니다. 새로운 사명. 이제 김동현 씨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안전한 건물을 설계하는 것. 다시는 47명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루비 같은 유기견들을 돕는 것이에요. 주말마다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루비와 함께 가서 다른 개들과 놀아주죠. 언젠가 또 다른 인연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루비처럼 특별한 아이들을 말이죠. 모든 생명에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죠. 루비가 그것을 증명해줬어요. 감사의 마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김동현 씨는 루비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고마워. 루비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루비는 조용히 그의 곁에 누워 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죠. 하지만 김동현 씨에게는 전부였어요. 잃어버린 7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루비와 함께 행복하게 보낼 거라고 합니다. 그것이 루비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영원한 동반자. 이제 루비는 11살이 되었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77세 정도죠.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건강해요. 매일 아침 산책도 빠뜨리지 않고요. 가끔 루비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김동현 씨는 걱정된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별의 시간이 올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루비와 함께 보내는 매일이 선물이니까요. 믿음의 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네요. 하지만 김동현 씨에게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로 겪은 일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일상이에요. 루비와의 만남, 7년간의 감옥 생활, 그리고 극적인 구출.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루비와 김동현 씨는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만났던 거죠. 김동현 씨는 루비에게 따뜻한 집을 주었고, 루비는 김동현 씨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했어요. 진실의 가치.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결국 진실이 이기죠. 박영철은 7년 동안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정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려 했던 죄. 47명의 목숨을 앗아간 죄.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반면 김동현 씨는 7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루비와의 특별한 유대, 가족의 사랑, 그리고 진실의 힘을. 마지막 메시지. 오늘도 김동현 씨는 루비와 함께 해변을 걸었다고 합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존재들을 잘 돌봐주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반려동물이든 언젠가 그들이 여러분을 구해줄 수도 있어요. 루비가 김동현 씨를 구해준 것처럼 말이죠.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무조건적인 믿음과 충성심은 그 어떤 힘보다 강해요. 루비가 그것을 증명해줬습니다. 이제 김동현 씨와 루비는 함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내려놓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미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루비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김동현 씨는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워. 루비야. 내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김동현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마리 반려견의 놀라운 충성심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김동현 씨는 7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반려견 루비가 찾아낸 결정적 증거로 무죄를 입증받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변하지 않는 믿음의 힘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